대패의 책임이 있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데 손흥민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토트넘이 뉴캐슬의 0대4 대패를 당하자 국내 대형 축구 커뮤니티에는 손흥민이 이번 패배의 원흉이라는 글이 빗발치고 있어 팬들 사이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몇몇 팬들은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슈팅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존재였다고 말하며 이제 손흥민은 끝났다가 선발로 절대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57분 뛰고 3골을 먹혔는데 후지 뛰었으면 단순 계산으로 해도 골까지 처먹을 것이라고 조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장면이나 근거 없이 손흥민을 내려치게 하려는 결론을 내놓고 손흥민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몇몇 데이터를 맞춰 손흥민을 하는 전형적인 집잡기의 유형이라고 말하며 손흥민이 이날 경기에서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 것은 바로 이 선수 때문이라고 위의 선수를 지목해 많은 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위외의 선수 풋볼 잡지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13일 오후 시 30분 뉴캐슬의 홈구장인 영국 뉴캐슬 어폰타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223-2024 시즌 영국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대4라는 충격의 대참패를 당했습니다. 국내 토트넘은 공식 팬 커뮤니티인 릴리화이트의 회원들은 이가 날 때 참패의 원인에 대해 포스터코의 전술적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올라와 이 내용에 대해 또 다른 많은 팬과 격렬한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포스터코의 전술적 한계를 지적하는 일부 팬들의 의견을 대략 요약 정리하자면 변화없는 너무 뻔한 전술을 반복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전술이 모두 감당하면서 이런데 참패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또 다른 팬들은 뻔한 전술로 리그 초반 무패를 달리며 1위를 했었다. 그때는 포스터코를 찬양하니 전 0대3 그리고 뉴캐슬전 0대4 참패 딱 2번이 경기로 전술이 뻔하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은 지난 시즌 리그 8위를 했던 팀이라고 말하며 재건을 시작한 지 이제 한 시즌도 채 끝나지 않았다. 리버풀의 클럽도 현재 리버풀을 만드는데 3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아르테타인 첫 시즌에는 리그 8위까지 떨어져 경지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아스널의 아르의 임 첫 시즌에 38경기에서 승점 56점을 얻었지만 토트넘의 포스테크 글로는 리그 32경기 동안 승점 60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토트넘은 지난 시즌 탑 4에 해당하는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거의 전패를 하다시피 했는데 일부 팬들이 말하는 뻔한 전술로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데이터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한 데이터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는 현재 상위 6위에 있는 팀들을 비교해 어떤 팀이 가장 많은 승점을 얻었는지를 비교해 발표해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1위는 승점 13점을 얻은 맨시티, 공동 2위가 승점 12점을 얻은 아스널과 토트넘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몇몇 팬들이 주장하는 뻔한 전술이 상대에게 간파당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0대4 대패를 당한 뒤 그 원인을 찾는 마녀사냥을 하는 과정에서 이날 경기를 생중계한 한해 해설위원의 말이 발단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경기를 생중계한 국내 방송사의 한 해설위원이 토트넘의 전술은 매번 복사 붙여넣기여서 이제 상대 팀들이 간파했다 다른 플랜 B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 때문에 몇몇 팬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듯 하나의 해설위원은 시즌 초에 케인이 토트넘에서 빠졌기 때문에 리그 12권을 토트넘이 전전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어 토트넘은 이번 시즌 24경기에서 진 적이 없고 그 안에 맨시티 원정에서 3대3 무승부, 아스널 원정에서 2대2 무승부, 그리고 리버풀은 홈으로 불러들여 2대1 승리가 있다죠. 해설위원의 말대로라면 리그 최강의 세 팀이 토트넘에 복사 붙여놓기로 한 뻔한 전술에 당했다는 건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이날 경기에서 활약이 저조하고 슈팅을 단 한 개도 못한 이유는 손흥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그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기어이 장면을 보면 뉴캐슬은 토트넘이 공격할 때 좌우에 있는 미드필더가 내려와 5명이 수비 라인을 만들면서 우측 끝단에 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시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몇몇 팬들이 말한 토트넘의 뻔한 전술인 좌우 윙어가 돌파 후 골문으로 내주는 컷백을 막기 위해 뉴캐슬은 이런 전술을 구사했는데
토트넘의 좌우 윙어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자리에 서서 공을 받으려고 전혀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공을 거의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중앙으로 패스 지원이 거의 되지 않아 손흥민이 고립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 상황을 알고 지능적인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전반 15분경 장면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두 줄의 9명 수비수를 상대로 단 한 번에 약 40m 아웃프런트 패스를 해 상대 수비 라인 전체를 무너뜨리며 뒤로 물러나게 만든다. 그 이후 손흥민은 균형이 무너진 상대 수비 공간으로 침투하는데 공을 잡은 베르너가 이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빠르게 줬다면 노마크 찬스로 손흥민이 슛을 할 수 있었지만, 베르너가 여기서 시간을 끌면서 패스 타이밍을 놓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베르너가 이 한순간의 버벅거림 이내 손흥민이 순간적으로 40엔 패스를 하며 라인을 무너뜨린 그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패스를 받지 못해 그냥 지나치고 있는 손흥민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 슛을 때려 동료인 손흥민을 맞추는 팀킬을 저지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베르너의 시야가 좁고 플레이 속도가 느린 것이 여기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전반 17분경 침투하는 메디슨이 컷백으로 공을 내준다. 이 상황에서 베르너가 공을 건들지 않았다면 손흥민이 완벽한 노마크 놓이면서 슛할 찬스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하지만 베르너는 이 공을 건드려 희한할 정도로 골대를 벗어나는 슛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손흥민의 슛을 방해는 베르너 때문에 이날 손흥민의 결정적 찬스가 2개나 날아가고 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 전문가들 역시 이건 전반 6분경 찬스다 오른쪽에서 존슨이 논스톱으로 골문 쪽으로 컷백을 주는데 베르너 노마크 메디슨도 노마크 손흥민도 노마크 인상 황이라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고 말하며, 베르너가 낙하지점을 잡는다고 잔 스테프를 밟지만 존슨의 크로스가 회전이 걸려 약간 뒤쪽으로 떨어져 이 궤적 계산을 잘못하고 낙하지점을 지나치는 상황에서 무리한 슛을 한다. 이 상황에서 가슴으로 공을 앞에 떨궈주면 손흥민이나 메디슨이 완벽한 찬스에서 슛할 수 있었는데, 이건 바로 앞쪽에 있는 두 선수를 못 본 게 아니라 베르너가 욕심을 부리고 그냥 슛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장을 접한 일부 팬들은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뻔한 전술로 토트넘은 리그 5위까지 올라왔고 그 뻔한 전술로 리그 초반 10경기 무패를 달리며 지난 시즌 8위에 형편없던 토트넘을 리그 단독 1위까지 끌어올린 적이 있었다가 그때는 열광하며 포스테고 글로와 손흥민을 연하니 단 한 경기만에 손흥민을 쓰레기로 만드는 인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관심에 목매는 사람이 정신병자들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어 월드클래스 수준의 미드필더나 윙어 한 명을 영입하지 않는다면 손흥민이 팀 패배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처럼 몇몇 추가 못 들게 어가를 당하는 것이 빈번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려 또 다른 많은 팬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잡지가